토지의 특성이 이제 굉장히 중요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다시 그 페이지 47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47페이지로 가시면 다시 한번 토지의 특성을 한번 볼게요. 토지의 특성. 가시게 되면은 여기에 별표가 3개 쳐 있죠, 그죠? 가장 유력하다고 보는데 토지는 자연적 특성과 무슨 특성이 있어요? 인문적. 토지 자연적은 토지가 본래 가지고 있는 특성이고 인문적은 토지에서 인간이 활동하면서 얻어지는 건데 일단은 넘기셔서 48페이지로 가시면은 부동성이라는 게 있었죠. 부동성. 그 부동성은 토지가 그냥입니까? 움직이질 않습니까? 그러면 물건마다 다르다, 지역마다 다르다, 지역마다 다르다라는 특성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부중성이라는 말은 토지는 증가시킬 수가 없죠. 물리적량을 못 늘려서 우리가 희소하기 때문에 땅값이 올라가서 토지공 개념이라는 게 등장해서 영속성이라는 건 뭐예요? 그냥입니까? 소모되지 않습니까? 소모되지 않아서 넘기시면은 물리적인 감가가 안 되죠. 그래서 토지가 이제 장기적으로 오래 간다는 얘기고 개별성이라는 말은 뭐죠? 개별성은 그냥요 물건마다 달라요. 물건 우리가 부동성하고 개별성을 좀 비교했었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토지 옆에 토지가 있다는 인접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넘겨보시면 이제 오늘 배우실 게 52페이지로 가시면은 인문적 특성이라는 게 있죠, 그죠? 그래서 자연적보다는 좀 출제 가능성이 좀 낮아요. 그래서 인문적 특성은 토지와 인간이에요. 인간 생활에 의해서 가변적으로 얻어지는 특성이라는 얘기죠, 그죠? 인위적으로 좀 후천적이다, 가변적이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은 용도가 정해져 있어요. 용도가 다양하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우리가 인문적 특성이라서는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인문적 특성. 그래서 인문적 특성의 첫 번째가 보는 게 용도가 다양하죠. 용도가 다양하니까 보통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 함양역 근처는 보통 상업용도로 이용되고 있죠. 여기다가 그 사거리에다 공장 져야 돼요, 상가 져야 돼요. 그러면 제일 좋은 걸로 이용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최유효 이용이라는 게 있어요. 최유효 이용에 대한 판단 근거를 합니다. 가장 좋은 거를 선택한다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제 저번 시간에 부중성이라는 거 배우셨죠. 부중성도 땅이 많아요, 제한돼 있어요. 제한돼 있기 때문에 무슨 이용을 해야 된다? 최유효 이용.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우리가 물리적인 토지의 공급량은 못 늘어나는데 그냥입니까? 용도 전환은 가능합니까? 농지가 택지로 바뀔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용도적 공급은 불가능하다, 가능하죠. 그럼 농지가 택지로 바뀌면 가치가 올라가죠. 그래서 경제적 공급이다 이렇게 이제 봐요. 그래서 이거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 두 가지만 좀 잡으시면 돼서 가시게 되면은 체크하게 되면 용도의 다양성은 거기에 52페이지에 용도의 다양성 있어요. 파란색 있죠? 있으면 거기 보시면은 1번의 체크. 토지는 무슨 쪽 공급이 가능하다는 거죠? 경제적. 그러면 농지가 택지로 전환될 수 있죠. 후보지에 대한 같은 용어로 내포되어 있는 토지의 개념은 용도 전환을 통해서 경제적 공급에 의미하는 것이지 이렇게 증가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밑에 2번에 가시면 창조적 이용이라는 것은 농지가 택지로 바뀌면 새로운 택지가 창조되죠, 그죠? 전환됐다는 뜻이고 5번에 체크하세요. 양가로 5번에 가시면은 토지는 무슨성과 함께 부중성 찾으셨어요? 무슨 이용을 해야 되는 거죠? 최이용. 그러니까 토지는 쓰임새가 하나예요. 굉장히 많아요. 가장 많은 걸 선택한다는 건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이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 두 가지 정도만 보시면은 거의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병합 분할의 가능성이라는 게 있나요? 토지를 합필한다, 분필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근데 그것을 토지가 알아서 그래요?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 그렇죠. 그래서 병합 분할의 가능성은 병합할 수도 있고 분할할 수도 있다는 거죠. 병합 분할의 가능성은 이것도 자연적이다, 인문적이다. 물리적이 맞아요? 인위적이라는 게 맞아요. 인위적이고. 자, 우리가 이 공시법 시간에 지적에 의해서 이 합필하고 분필하는 것이 반드시 그냥 될까요? 법적에 대한 근거가 있겠죠? 그래서 법적 제한을 받는다.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보시고요. 근데 감정평가 시험 문제 뭐가 나왔었냐면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한다고 나왔어요. 뭐 토지를 잘 합치면 값어치가 올라가고 또 어떻습니까? 분할해도 값어치가 올라갈 수도 있죠.
무슨 이용에 대한 용도의 다양성을 또 지원해서 그냥 합니까? 채이용하게 합니까? 채이용. 그래서 제가 하라는 것만 여기 보시면 병합 분할의 가능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얘도 토지가 한 거예요? 인간이 그런 거예요? 물리적으로 보셔야 돼요? 인위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럼 양가를 1번에 보시면은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한다는 단어가 있어요? 요거부터 별표 한번 쳐보세요. 아직까지는 공인중개사 시험이 안 나오는데 용도에 따라서 토지 규모가 안 달라져요? 달라질 수도 있어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죠? 다 쓸데없고 2번만. 합병 분할한다고 해서 값어치가 올라갑니까? 떨어질 수도 있습니까? 증가가 될 수 있죠. 그건 보세요. 다른 건 거의 희박합니다. 그것만 보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3번에 사경행 위치의 가변성이라는 게 있어요? 요건 별표를 한번 쳐보세요. 요건 나와. 자, 얘는 무슨 얘기냐?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만약에 29번지에 아파트가 있는데 30번지에 공원이 있으면 아파트 가치가 올라가죠. 그럼 아파트 위치는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환경이 바뀐 거죠. 그럼 우리는 주위 인문적 환경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절대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편안하게 생각하시면은 강남에 가장 집값이 많이 올라갔죠. 그럼 강남이라는 그 위치가 고조선서부터 지금까지 그 위치에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안 변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그럼 값어치가 확 올라간 건 그냥이야 주위 환경 때문에 그래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맞아요? 그럼 주위 환경이 인문적 환경은 안 변한다? 바뀔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인 환경, 그 다음에 경제적인 환경, 행정적인 환경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바뀌었다는 위치라는 것은 위치의 가능성은 어떤 자연적 환경이 바뀐 거예요? 그 주위의 인문적 환경이 바뀐 거예요. 그럼 바뀔 수 없다? 바뀔 수도 있다?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건 자연적 특성이에요? 인문적 특성이에요? 인문적 특성인 거죠. 아시겠어요? 요 아파트는 움직였어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는데 공원이나 전철이 생긴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절대적 위치는 바뀐다, 안 바뀐다, 불변이더라. 토지가 움직이지 못하는 부동성을 배우셨죠? 부동성 때문이고 우리가 이 절대적 위치를 물리적 위치라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은 그냥이에요. 주위 환경이 바뀌었어요. 환경에 따라서 가치가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따라보세요. 상대적 위치. 이렇게 얘기해요. 상대적 위치. 그럼 절대적 위치가 중요해요? 상대적 위치가 중요해요? 상대적 위치에 따라서 위치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상대적 위치라는 자체는 불변적이다, 가변적이다. 가변적으로서 이건 위치가 가변된다든지 어떻습니까? 토지 옆에 토지가 있다는 인접성 때문에. 그럼 감정평가사가 평가할 때는 절대적 위치 갖고 따져요? 상대적 위치 갖고 따져요? 상대적 위치 갖고 따지죠. 다시 갈게. 이건 위치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얘가 값어치가 올라갔다는 거는 얘가 위치가 바뀌어서 그래? 주변 환경이 바뀌어서 그래? 그럼 어떤 위치가 중요한 거야? 그렇지. 돈이 되지? 따라서 경제적 가치. 경제적인 위치라고 봐요. 그럼 어떤 위치가 더 중요하다? 상대적 위치가 중요하다. 오케이, 바리? 그럼 잘 할게요. 거기 보시면은 사경행 위치의 가변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첫 번째 보시면은 그 위치가 토지의 인문적 환경이 변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 성질상 그 위치의 가변성, 위치성, 상호성, 융합성이 있어서 여기서 바뀌는 것은 절대적 위치가 바뀌었다, 상대적 위치가 바뀌었다.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럼 사회적은 모든 것이 인간과 관련되는 거예요. 인간.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공장, 공원, 학교 이런 주거 환경이라는 단어가 있죠. 인구, 가구. 특히 공공시설이라는 단어 있어요. 인간한테 공공시설이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필요하죠. 그런데 경제적은 어떤 수익과 관련되는데 여기 어떤 게 중요하냐면 교통체계라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교통체계 찾았습니까? 교통체계. 교통체계. 별표. 땡이야. 약간 편으로. 쳤어요? 그럼 이게 교통체계가 굉장히 경제적 가치를 굉장히 갖고 와요.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최근에 저도 이제 부동산을 투자하게 되면 역세권이라는 게 굉장히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요새 가치는 GTX라고 들어보셨죠? 수도권에 대한 급행. 그죠? 그래서 그런 게 뚫리냐, 안 뚫리냐에 따라서 값어치가 올라갔다 떨어졌다 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로라든지 전철도 그냥이에요. 공공시설이긴 하죠. 근데 우리 집 앞에 여기가 3번 출구가 전철이 뚫리자마자 그 지역의 인구가 바뀌어요. 사회적. 아니면 정책이 바뀌어요.
상권이 먼저 바뀌어요. 그럼 이건 무슨 쪽으로 봐야 된다? 경제적으로 봐야 돼요. 체크하셨어?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기술혁신 산업구조의 변화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럼 1차 산업에서 3차 산업 바꾸면은 경제적 효과가 있겠죠. 근데 세부담의 상태라는 단어가 있죠. 근데 세부담의 상태는 자, 이건 한 코스 도신 분들 왜 이 임대인한테 정부가 조세를 부과하면 그럽니까? 임차인한테 전가시킵니까? 그럼 전가시킨다는 자체는 부가예요, 전가예요? 그럼 정부가 한 겁니까? 지네들이 하는 거예요. 지네들이. 그치? 그 안에서 경제 환경에 따라서 세부담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건 그냥이다. 이건 경제적이다. 경제적인데 행정적은 따라해봐요. 세제, 조세제도. 그럼 이거는 부담이 커진 거야? 제도가 바뀐 거야? 바뀐 거죠. 아시겠어요? 요새 세법이 많이 바뀌었죠, 그죠? 바뀌어가지고 종합부동산세라든지 이런 게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경제적이 지금 세부담의 상태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건 행정적이다, 경제적이다. 경제적이죠. 세부담은 경제적이라고 나와 책도 봐요. 나와 있죠, 그죠? 근데 행정적이 가시면은 따라서 세제 찾으셨어? 찾으셔야 되는데 두 번째 있는데 따라서 조세제도. 이건 부담이 커진 거예요. 세법이 바뀐 거예요. 바뀌었죠. 그럼 세제의 변화는 경제적이다, 행정적이다? 행정적. 그래서 보시면 정책, 제도, 계획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거 규제, 통제 나오면 요거 경제적이다, 행정적이다. 행정적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해 가셨어요? 그러면 이제 저랑 따라오셔서 어디로 가냐면 교재로 가시면 앞에 안 한 파트가 있어요. 넘기시면은 23페이지로 가봐요. 23페이지 가시면 거기에 위치라는 걸 한번 찾아보세요. 위치. 찾으셨어? 그 위치로서 가치가 있겠죠,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만약에 29번지의 아파트나 공원이나 아니면 전철이 떴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전철이 들어섰다는 것은 절대적 위치가 바뀐 거예요? 상대적 위치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3번 출구가 상대적 위치가 바뀐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떠들어댄 게 어디 있냐면은 거기 보시면 개념이 있어요? 찾으셨어? 그럼 세 번째 줄 밑줄 쳐봐요. 지리적 결정에는 무슨 위치가 있다? 절대적 위치. 물리적 부동성 때문에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죠. 근데 주변은 변할 수 있죠. 좀 전에 했잖아요. 그럼 그걸 따르세요. 상대적 위치. 그럼 사경행의 위치에 가변적으로 바뀔 수 없다, 바뀔 수는 있다. 있다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 근데 그것을 우리가 위치와 접근성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접근성이라는 자체는 자, 가볼게요. 이 아파트의 전철역이 옆에 있으면 그냥요 접근성이 좋아요. 그럼 특성시설과 가깝죠. 그럼 위치가 좋으니까 땅값이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접근성이라는 거는 절대적 위치로 보세요? 상대적 위치로 보세요? 상대적 위치라는 거죠. 맞아요? 그럼 얘가 항상 고정 쪽일까? 변할까? 변하죠. 그래서 접근성이라는 것은 절대적 위치다, 상대적 위치다. 상대 위치고 불변적이다, 항상 변한다. 다변적이고 그 다음에 거리만 가깝다고 해서 접근성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자, 복합적으로 봐야 되는 게 자, 만약에 여기에 공원이 있어요. 공원이 있고 주택이 있어요. 주택이 있는데 아이하고 이제 엄마가 있는데 한 40m 떨어지는 거는 먼 거리는 아니죠. 그렇죠. 그럼 거리가 가깝죠. 근데 거리적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봐야 돼요. 여러 가지를 봐야 돼요. 만약에 여기가 고속도로가 뚫려갖고 막 차가 쌩쌩 달려. 지나갈 수 있어요? 지나갈 수 없어요? 뒤져요. 그죠? 심리적도 봐야 되고 엄마 걸어가자. 한 4시간 걸려. 한 대 주워갖고 시간적이고 걔보다 더 많은 애는 엄마 콜택시 불러 30만 원 하루 종일 맞아. 그죠? 웃겨? 경제적이라는 거죠. 그죠? 네?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거리만 가까워야 돼요? 복합적으로 봐야 돼요? 복합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아시겠나? 근데 접근성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가치가 높은 게 아니라 예외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무슨 얘기냐? 우리 학교론에서 항상 반드시가 나오면
예외를 인정 안 해요. 예외가 있다, 예외가 없다. 없다. 항상 반드시는. 근데 일반적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예외를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그죠? 다시 할게. 항상 반드시 그렇다는 건 그냥이야 예외가 없어. 없다는 거죠. 그럼 법조항에서 할 수 있다와 해야 한다는 건 똑같아, 달라? 다르죠. 맞아요? 반드시 하여야 한다는 건 그냥이야 반드시야. 예외가 없다는 거야. 그렇죠. 근데 일반적이라는 게 나오면 뭐가 있다? 예외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시면 다 합격해. 일반적으로 예외도 있긴 해. 본인이 인정해? 그럼 예외가 있겠네? 예외가? 예외가 어떤 거냐면 두 개가 있어, 두 개가. 자, 전철역 근처에 오피스텔을 져놨는데 가스 처리장이 들어섰어. 뻥 터졌어. 그냥이야 위험해. 위험하죠. 쓰레기 매립장이 있어. 그냥이야 혐오스러워. 이런 게 가깝다고 해서 접근성이 좋다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나? 그 다음에 시험 문제에 시장 안에 주택이 나왔어요. 시장 안에 주택. 그럼 시장이 있는데 안에 주택이 있으면은 막 시끄럽죠?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너무 가까워도 안 좋다는 거야. 그럼 얘기해봐요. 그러면 처갓집은 멀리 있어야 돼? 가까이 있어야 돼? 그럼 얘기 안 하고, 그지? 그럼 주택은 그냥 있어야 돼요? 주거지 있어야 돼요? 주거지. 주거지는 그냥입니까? 좀 쾌적해야 됩니까? 쾌적해야 되죠. 맞아요? 시장은 주거지 있어야 돼요? 상업지 있어야 돼요? 상업지는 조용하면 손가락 빨죠? 그냥이세요? 수익성이 있어야 돼요. 수익성이 있어야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가까워도 안 좋다는 얘기야. 아니, 문을 확 여니까 시장이니까 좋아? 문을 확 여니까 이처럼 그러는 거야. 묻지도 않네, 진짜. 딱 이러니까 이병헌 깎아줄게. 못 나가. 미치겠어. 그럼 어떻겠다? 요거 그냥이다 예외다. 예외예요. 그럼 용도가 안 맞아야 돼요? 맞아야 돼요. 맞았다는 거죠. 그럼 평가사가 높게 평가할까요? 낮게 평가할까요? 낮게 평가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럼 주거용은 그냥이요. 쾌적성이 중요해요. 그럼 용도가 맞아야 되죠? 그래서 용도를 먼저 결정해서 용도에 맞는 접근성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그럼 우리가 공인중개사 사무실은 접근성이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돈 아끼려고 막 그러지 마시고 잘 선택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막 이 도로변에 막 1층에 있고 접근성도 좋아야 되죠? 근데 막 권리금 앞에서 막 꺾어갖고 저 사이인데 5층짜리 건물인데 엘리베이터도 없어. 위에 있는데. 그죠? 안 오겠죠? 아시겠습니까? 우리 학원도 접근성이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우리 학원 접근성 중요하죠? 전철역 근처에 있으니까. 맞습니까? 우리 학원 어떻습니까? 접근성 안 좋아요? 좋아요. 좋죠? 그럼 너무 잘 얘기하실게. 우리 학원 선택하실 때 접근성 보고 오셨어요? 강사 보고 오셨어요? 아이씨. 기억했어, 내가. 그렇죠? 자. 다시 얘기할게. 학원 보고 왔어요? 강사 보고 왔어요? 열심히 해주세요. 죽겠다. 누수성이 중요하다? 접근성이에요. 그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이제 요새 재테크 하는데, 요새 중요한 게 그냥요, 역세권이라는 게 중요해요. 앞으로 이거 바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여러 가지 교육도 있지만은, 제가 이제 부산을 좀 보니까 동네 쪽도 약간 올라가는 게 역세권이지만 교육률이 또 강하더라고요. 그죠? 잘 알죠? 요새 재테크 하거든, 내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전철역 근처나 이런 데가 중요하다는 거야. 알겠어요? 무슨 성? 절대적, 상대적, 불변적, 가변적, 복합적이라는 거지. 그래? 그냥이야 예외가 있어. 뭐라는 단어가 나와야 돼요? 일반적이 나와야 돼요. 그죠? 위험혐오시설이나 시장 안의 주택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그냥이다 용도가 맞아야 된다. 맞아야 되죠. 이해 가셨어요? 그럼 주거지는 그냥입니까? 이 쾌적성이라는 게 중요합니까? 편리성이 중요하죠. 맞아? 근데 상가는 쾌적성이 중요해? 손가락 빨어. 그럼 수익성이 중요하죠. 거기에 따라 접근성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지금 몇 페이지 하는지는 알아요? 23페이지 하고 있어요. 접근성 있어요, 이번에? 접근성의 개념은 거리만 가까워야 돼요? 다 좋아야 돼요. 시간적, 경제적, 거리적, 심리적 있잖아요. 뻥친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럼 그냥이야 용도가 중요해. 용도와 접근성이라는 게 있나? 그러면 그 용도에다 똥을 쳐야지.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서 접근성의 중요성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위원번에 보시면은 그 위치 가치는 부지 선정 주체 용도 규모에 따라서 그 높고 낮음이 다양하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학자들은 거리만 가까우면 안 되죠. 거리만 가까운 거를 따라서 근접상. 근데 접근성은 그냥이 돼요. 이 복합적으로 봐야 돼요. 복합적으로 봐야 되죠. 그래서 접근성과 근접성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20페이지로 가시면은 20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20페이지 가시면은 거기 물리적 측면에서의 부동산에 공간이라는 게 있죠. 공간도 별표를 하나 쳐놓으세요. 쳐놓으시는데 이렇게 중요하게 매년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죠? 한 10년에 한 번씩 이렇게 가다 나오는데, 자, 우리가 위치만 있어요. 또 공간도 있어요. 공간에도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공간에 대한 가치를 이제 우리가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아닌데 그래도 출제가 됐으니 별표는 하나짜리예요. 그래서 공간이라는 것은 3차원 공간이 있어요. 몇 차원 공간? 그 몇 개 있다는 거야? 3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입체 공간으로서 이제 그 공간으로서의 가치를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럼 공간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없겠어요? 있겠어요?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가 있겠죠?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봐봐요. 그래서 들어볼게요. 공간에 대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영속성이라는 걸 배우셨죠? 토지가 소모돼요? 소모되지가 않아요. 소모되지 않기 때문에 공간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영속성이라는 거 관련되고 3차원 공간이라는 건 공간이 몇 개 있다는 거야? 3개. 그래서 다 이제 우리가 요새 입체 공간이라고 그래요. 입체 공간. 그래서 아마 이 그림이 하나 있을 거예요. 오른쪽에 그림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그림을 갖고 이제 우리가 파악해 보는 거예요.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 몇 차원 공간? 3차원. 지구 중심을 잘라요. 잘라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요 편을 수평 공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수평 공간이라고 하고, 요건 수평이겠어요? 공중이겠어요? 공중 공간. 공중 공간이고, 요건 지하 공간이라는 얘기죠. 지하 공간. 지중 공간이라고도 하고, 지하 공간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면 거기 제목이 뭐라 하냐면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라는 단어가 있죠. 그러니까 소유권도 공간적 범위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수평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표권이라고 하고요. 지표권을 하고, 공중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이 앞자를 따요. 따라서 공중권. 이건 그냥이야 지하권이야. 지하권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 복합 개념이라는 거 아시죠? 따라서 법경기. 3가지를 다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은 그냥입니까? 이건 법률적입니까? 법률적이죠. 소유권이니까. 공간은 눈에 안 보여요? 공간은 눈에 보여요? 기술적이죠. 그 다음에 그냥인데 돈이 돼야 돼. 그럼 공간도 가치라는 게 있죠. 그럼 가치는 그냥이에요? 경제적이야. 그러면 우리가 법적인 것만 따져야 돼? 기술 쪽도 봐야 돼? 경제적으로 다 봐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근데 우리 민법 212조에는 토지의 소유권은 무한정일까요? 한계가 있을까? 그러니까 정당한 이긴 범위 내에서 토지에 상하에 미친다고 나와요. 그럼 어떻습니까? 거기가 개인이 미칠 수 있는 권리가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좌측에 보시면은 좌측에 20페이지에 몇 차원 공간? 3차원 공간. 자, 거기 보시면은 두 번째 줄에 입체 공간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영속성 때문이라는 거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 오른쪽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에 가시면 우리 민법 212조에는 토지 소유권은 무한정이야, 정당한 이기는 범위야. 정당한 범위에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고 돼 있죠. 무한정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즉 토지 소유권은 사람이 지배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지상 지하에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의 소유권에 대한 지상 지하에 무한정으로 확정된 것이다. 확정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이인 법위까지만 확정돼서 공익사업이라도 토지 지하 또는 지상 공간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어떻게 돼요? 사용하는 경우에도 보통 지하철 같은 경우도 어떻게 돼요? 보상을 해줘야 되죠. 그럼 토지 공익사업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라서 그냥입니까? 보상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됐죠? 자, 공중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무슨 권? 공중권. 근데 이것도 끝없이에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공중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공중공간에 타인에게 방해받지 않고 일정 고도까지의 포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데, 자, 사적과 공적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럼 사적이 개인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예요. 자, 사적 공주권인데 일조권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햇빛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바다가 보이는 조망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 이건 공적이다, 사적이다. 사적은 미루쳐봐요. 일정 범위까지 그냥입니까? 토지 소유자입니까? 개인이라고 돼 있죠? 이용 관리할 수 있는 권리는 공적이다, 사적이다. 사적. 거기 보시면 일조권, 조망권 있어요? 그거 밑에 쳐봐요. 주시고 아직 세 가지는 아직 하지 말고 공적이라는 게 있죠.
공적 공중권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갑돌이가 막 공중에 항공기 왔다 갔다 해서 통행료 달라고 할 수는 없죠. 이건 사적이다, 공적이다. 그래서 공공기관이 공익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예요. 항공기의 통행이라고 돼 있어요. 항공권이고 그 다음에 전파의 발착이라고 돼 있죠. 전파권 같은 거는 사적이다, 공적이다. 공적.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지표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지표권은 그냥입니까? 수평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까? 그러면 땅에다가 건물 짓거나 경작할 수도 있죠. 그래서 지표권 동그라미 3번에 가시면은 지표상의 토지를 토지 소유자의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작물을 경작하거나 건물을 세우고 지표수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라고 되어 있나요? 그다음에 그 플러스 타들이 아직 보지 마세요. 잘 안 나오고 지하권 있어요. 지하권. 그럼 지하권이라는 자체는 무슨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예요? 지하. 그럼 광물, 석탄, 석유, 가스를 채굴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지하실 같은 지하 구조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나라마다 다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강화권의 개체가 되면 미치군된 강물. 광물이 뭐냐면 석유예요. 석유. 그럼 개인이 파다가고 재소 가져와갖고 막 석유 팔팔팔팔 나면 이건 정부가 가져간다는 얘기야. 사적이다, 공적이다? 공적이죠. 그래서 공적 지하권으로 가요. 근데 지하수는 이용할 수가 있어요. 지하수는 사적 지하권이다.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지하권 보고 계셔요? 토지 소유자가 토지 구역의 지하 공간으로부터 어떤 이익을 획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나라마다 같다, 다르다. 우리나라하고 돼 있죠? 우리나라는 석탄, 석유, 강화권의 객체는 미채굴된 가물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이 미친다, 미치지 못한다.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죠? 그죠? 근데 이제 한계심도라는 게 아직 안 나오는데 한계심도라는 건 뭐냐면 한계심도가 40m까지 규정하고 있는데 이내냐 아래냐가 이제 문제인데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부산에도 지하철 공사가 있죠. 그럼 지하철이 다니게 되면은 그냥입니까? 뭐 손해 어떻습니까? 보상해 줘야 되잖아요. 그럼 보상해 줄 수 있고 안 해줄 수 있죠. 그죠? 그 범위가 따라보세요. 한계심도. 밑으로 쳐봐요. 처음하니까 밑에 가면 토지 소유자의 통상적 이용 행위가 예상되지 않으며 지하시설물의 설치로 인해서 일반적 토지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깊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하철 공사가 지하 공간의 이용에 저해하는 한계심도는 지역마다 똑같을까 다를까? 달라요. 그러니까 서울시 현행 규칙에 따르면 용도 지역별로 같다 다르다 40m까지 규정해요. 몇 m까지? 그 내에서는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상을 해줄까? 거의 안 해줄까? 안 해주죠. 그래서 땅값이 비싼 데는 굉장히 기계파요. 그죠? 우리가 서면도 땅값이 비싸죠. 명동. 그러면 그냥입니까? 에스컬레이터가 계속 내려갑니까? 내려가는 거지. 보상을 해주려고 하는데 안 해주려고 한다? 그다음에 안반이 걸리면 어쩔게? 보상해도 되지, 그지? 근데 그게 몇 메다야? 40m. 근데 핵심 포인트가 이내는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냥 내가 보상을 해줘야 돼요. 아래는요, 보상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밑에 22페이지 보고 계셔요? 맨 밑에 아래야 그 범위 내야. 다른 색깔 좀 칠해야지. 범위 내. 잘 찾으셨나? 범위 내. 그래서 그 보상하도록 돼 있다는 거죠. 이해 가셨죠? 근데 이제 우리가 관건이 거기 위에 보시면은 플러스 스터디를 한번 가보세요. 플러스 스터디. 아니 영어로 해서 미안. 맨 위에 가시면 공중공간에 활용이라는 게 있어요? 영어 안 썼겠잖아. 그럼 이거는 무슨 공간에 활용이라고 돼 있지? 공중공간. 무슨 공간? 공중공간인데 따라보세요. 구분지상권. 이건 민법에 나와요. 어디에 나온다? 거기다 적어. 민법이라고. 민법. 그러면 2번. TDR이라고 있어요? TDR? TDR 우리나라 제도야? 외국 제도야? 어떻게 알았지? 그 민법이 아니겠네. 그지? 그 다음에 3번도 용적률 인센티브라는 게 있죠. 인센티브도 우리나라 용어야? 외국 용어야? 어떻게 알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자체적으로 이제 학문적으로 접근을 했는데 TDR이라는 건 아직 안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 보시면 구분지상권은 내가 민법이라고 적어놓으라 그랬어요? 자, 따라보세요. 구분지상권. 지상권.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봤나? 자, 지상권은 자, 지금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졌어요. 갑돌이가. 그러면 그냥입니까? 지상권을 설정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토지의 지상권을 계약을 해요. 그럼 땅을 빌려 쓰는 거예요. 오케이 말이? 그럼 어떻게 된다? 얘가 건물 졌으면은 우리가 막 건물 위에 강고탁 같은 거 보신 적 있지? 봤다고 해 그냥. 강고탁.
반짝반짝 막 어디 회사 있잖아요. 그것부터. 이런 것들을 계약을 해서 요걸 어떻습니까? 요거를 갖다가 얘가 사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럼 그냥입니까? 공중도 가능합니까? 공중도 가능해요. 그런가요? 그 다음에 아까 공중공간. 지하철 공사가 밑에 지하를 사용할 수도 있죠. 그럼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지상권을 계약을 맺는데, 그럼 얘는 공중만 돼요? 지하도 돼요? 지하도 되죠. 민법이라고 적었어요? 그래서 민법이 뭐라고 돼 있냐면,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 찾으셨나? 지하만 된다? 지상도 된다. 지상. 공중도 된다는 얘기예요. 상하의 범위로 구분한다고 돼 있죠? 그래서 민법이에요. 그럼 얘는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설정함으로써 지상권자는 실제 사용하지 않는 지중공중까지 그 권리가 미치겠죠. 이해 가요? 아까 강고탑 같은 건 그냥 했어요? 공중이었어요. 공중이고 지하철 공사가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알겠나? 그럼 얘는 공중만 돼, 지하도 돼. 둘 다 되는 거야. 민법이니까 이렇게 민법에 배워. 알겠죠? 그죠? 근데 TDR은 민법에서 배워, 안 배워? 어떻게 했어? 저 학교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TDR. 이 TDR은 나중에 이제 TDR 자체가 이제 개발권 양도제도라고 개발파 때 나오거든요. 이게 뭐냐면 용적률 아시죠? 용적률 건물을 올릴 수 있는 거죠. 그 용적률을 사고 파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용적률이라는 거는 우리 공법 시간에 지하 공간은 삽입돼요? 삽입이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따라서 공중공간, 공중공간에 대한 활용이에요. 나중에 할 테니까 TDR은 그냥 나중에 제가 할게요. 찾으셨죠? 자, 이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부동산 소유권의 양도 가능성이 있듯이 상부 미용관에 직접 시설을 건축하여 이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상부 미용관에 대해서 이 저자도 용적률이라고 해놨잖아요. 그럼 용적률을 그냥입니까? 다른 애한테 넘깁니까? 넘겨서 이익을 또 챙길 수 있죠. 그래서 이거 TDR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찾으셨습니까? 그럼 얘는 지하 공간이다, 공중 공간이다? 공중 공간이 하나예요. 이해하셨죠, 그죠? 아니 지금 박스의 제목이 뭐예요? 지하요, 공중이요? 공중이죠, 공중. 구분지상권은 지하, 공중이 다 되는 거고. 알겠어요? 그 다음에 용적률 인센티브라는 게 있어요? 자, 이게 이제 뭐냐면, 들어보세요. 그럼 인센티브제는 원래는 외국 제도였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서, 미국도 그냥이다, 용도 제한이 있다. 너 20층만 줘. 그랬더니, 마이클이라는 회사가, 너 더 짓고 싶어요. 그러는 거야. 영어로 하면 또 못 알아들을까봐. 너 왜, 알았어? 그러면 너 왜 그런데? 5층 더 짓고 싶어요? 그러는 거야. 그러면, 야, 너 공원 하나 만들어. 여기다가. 그럼 너한테 용적률을 줄게. 그러는 거예요. 뻥치는 게 아니라 나와 있어, 이렇게. 근데 우리가 좀 웃긴 게 뭐냐면, 재건축이라는 게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굉장히 요새 투자에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잠실 5단지가 굉장히 그 메리트가 있거든요. 대지 지분이 많아갖고. 작년에 이제 걔네들이 대지 지분을 받아갖고, 그게 50층으로 용적률이 올라갔었어요. 그럼 그냥입니까? 조합원들이 좋습니까? 좋죠. 그러니까 재건축을 시행할 때 일정량의 임대 아파트를 의무적으로 짓도록 하면은 더 용적률을 주겠다는 얘기야. 알겠어? 그럼 요거는 그냥입니까? 인센티브를 줍니까? 인센티브를 줘요. 그래서 우리 어떻습니까? 공법 시간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는 거 배우시죠? 거기 나와 있는데 그냥 우리 시험 문제는 용적률 인센티브라고 나와요. 그냥입니까? 용적률입니까? 지하 공간은 삽입돼 안 돼요. 안 되면 여긴 다 지하다, 다 공중이다? 공중이더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거기다 필기하세요. 자, 여러분들 이제 얘기하셔야 돼요. 다음에 구분 지상권. 공중만 돼요? 지하도 돼요? 지하 다 되죠. 지금 필기하세요. 구분 지상권. 구분 지상권은 그 활용이란 자체가 공중만 활용합니까? 지하도 가능합니까? 지하도 가능해요. 체크하셨어요? 근데 봐봐. 아직 우리가 개발권 양도제도는 제가 안 나갔지만 이 양도제도라는 TDR이라는 자체가 트랜스포라는 건 개발권인데 이게 용적률이에요. 그냥입니까? 양도합니까? 양도하죠. 그럼 용적률이라는 게 들어갔죠. 그럼 용적률이 들어갔으니까 이건 그냥입니까? 공중만 됩니까? 공중공간이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아까 용적률 인센티브도 마찬가지죠. 근데 아까 따봐 한계심도. 한계심도 기억나요? 그럼 한계심도는 아까 요거는 공중이었어요? 지하였어요? 지하였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할 수 있어요.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페이지 아까 21페이지로 한번 가봐요.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21페이지 가시면은
21페이지에 그 밑에 보시면은 공중권에 기억에 따라해봐요. 사적 공중권. 찾으셨어? 그럼 우리가 어떨까? 우리가 이제 얘들이 이걸로 이렇게 나눠 이렇게 횡적, 종적 나눠갖고 이렇게. 그러면 보존 지역이라는 건 그린벨트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럼 토지 위에 건물 지어요? 못 지어요. 못 지죠. 그러면 얘가 이 용적률을 주면서 얘가 양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지하입니까? 공중입니까? 공적에 들어가요? 사적에 들어가요? 사적에 들어가는 거죠. 지금 21페이지를 봐야 될 텐데 거기 기억의 사적 공주권을 봐야 될 텐데 봤어요? 구분지상권이라는 게 있어요? 구분지상권은 지하만 돼, 공중도 돼. 둘 다 돼요. 근데 용적률과 TDR은 다 뭐만 되죠? 공중만 되죠? 그럼 지하입니까? 다 공중입니까? 그 중에서 사적 공중권을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그러면 시험 문제 구분지상권, TDR,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는 다 지하다. 그럼 돼, 안 돼요? 안 되죠. 용적률에서 걸려버리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힘드시니까 내가 동그라미 치면 얘기해요. 나봐요. 구분지상권은 뭐와 다 돼요. 공중과 지하. 민법에 나왔다고 그랬죠? 민법 교수님이 얘기할 거예요. 구분지상권은. 근데 TDR은 그냥이야, 요거 학교로에서 나오는 거죠? 그냥이야, 용적률을 사고 파는 거야. 그럼 어디만 되는 거야? 공중만 되고, 한계심도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야? 지하 공간을 얘기하죠. 체크하셨죠, 그죠? 근데 이제 요게 한 19회 때 뜨고 한 번도 안 떴거든.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죠? 다시 갈게. 많이 힘들면은 내가 동그라미 치면 얘기해. 구분은 있어요? 뭐가 다 돼? 얘기 좀 해줘요. 다 되지요? 용적률은 어디만 돼? 공중만 되는, 공중만. 지하가 안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근데 한계심도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지하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근데 출제빈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냥 우리가 예전에 한번 떴기 때문에 그냥 참고적으로만 가지고 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이해 가셨어? 그럼 다시 정리할게. 우리 민법 제212조는 이 토지의 소유권에 대한 공간적 범위를 완전히야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야. 사적까지 본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그럼 우리가 일조권과 조망권은 공적이야, 사적이야? 항공권과 접하권은 공적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이 지하권에는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와 지하실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나라마다 같다, 다르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광물은 인정해, 안 해? 안 한다는 거죠. 지하실 인정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몇 미터, 한계심도가 몇 미터? 40m 이내는 보상이 되고 아래는 안 된다는 얘기야. 이해 가셨어? 그다음에 구분지상권. 어디서 배우는 거야? 민법에서 배우는 거지. 열심히 하세요, 민법. 민법은 어디 다 돼. 공중도 되고 지하도 되죠. 맞죠? 근데 용적률은 어디만 돼? 공중만 되고 한계심도는 지하만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앞에 가시면 저번 주에 제가 좀 빼먹은 게 있어요. 넘기시면은 교재로 가시면 제가 빼먹은 게 앞쪽으로 가보세요. 앞쪽으로 가시면은 18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19페이지 정도 가시게 되면은 그 박스가 하나 있죠? 그거 이제 체크하시게 되면 지금 여기다 페이지 적어 놓을게요. 또 페이지 잘 찾아는 19페이지 찾으셨어요? 박스가 하나 있어요? 개념의 비교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여기다 공통적이면 복합이라는 게 다 들어가요. 뭐가 들어간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 복합 부동산, 복합 건물이라는 게 있죠? 근데 시험 문제는 이제 1번하고 2번이 이제 잘 나오는데 1번은 그냥입니까? 복합 개념의 부동산입니까? 개념의 부동산. 사셨죠? 2번은 뭐라고 돼 있어요? 복합부동산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여기는 복합부동산에는 개념이 있다, 개념이 없다? 없죠? 여러분도 개념이 없으시죠? 자, 여기 개념이 빠졌다는 얘기예요. 개념이 들어갈 수 있고 안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개념이 복합돼 있다. 따라봐, 법경기. 세 가지가 있죠, 그죠? 그래서 세 가지를 가지고 항상 부동산을 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동산학적 관점, 부동산학에 대한 관점으로서 우리가 그 부동산을 바라볼 때는 복합 개념을 본다는 거예요. 지금 보고 계셔요? 그래서 복합 개념은 다시 한번 따라봐. 개념이 복합돼 있다. 법경기. 세 가지로 물건을 보자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근데 복합 부동산은 개념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가는 건 뭐냐면 토지하고 건물을
토지하고 건물을 하나의 일체로 보는 거예요. 같이 보는 거야, 같이. 그걸 따라서 복합 부동산. 근데 저번 시간에 제가 민법에서 토지와 건물을 그냥요 별도 등기를 해요. 독립적인 건물이거든요. 독립이기 때문에 원래는 토지와 다른 객체로 봐요. 법적으로는. 근데 우리가 거래 활동할 때 보통 토지만 샀다 그래요? 건물도 같이 샀다 그래요? 그럼 그래서 따라보세요. 활동상의 개념. 그래서 이거는 법적인 게 아니라 활동, 부동산 활동을 할 때는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보자는 거예요. 평가사가 평가할 때 토지만 할까요? 건물도 할까요? 건물도 하죠. 그래서 평가 활동할 때는 따라해보세요. 일괄평가. 같이 묶어서 평가한다는 얘기야. 그렇죠? 다시 할게. 복합부동산은 뭐와 뭐가 결합된 거야? 토지하고 건물. 그렇죠? 근데 우리 법에는 그걸 인정해 안 해요? 안 한다는 거죠. 따로따로 봐요. 법으로는. 독립된 거래 개체이면서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냥입니까? 활동할 때는 같이 따라갑니까? 따라가서 같이 볼 수 있죠? 그럼 법적인 거예요? 활동이에요, 활동. 활동상의 개념이라는 거죠. 지금 복합부동산을 보고 있어요? 원래는 그냥이야 법률적은 달라. 토지하고 정착물이 독립된 거래 객체이면서도 라는 단어가 있죠? 끊으세요, 거기까지. 근데 어떻게 됩니까? 활동할 때는 같이 보자는 거죠? 마치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보는 게 무슨 부동산이다? 복합부동산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법률적인 개념이에요? 활동상의 개념이야. 그런 얘기가 자칫 나오니까 나중에 한번 보시고, 특히 감정평가할 때는 일괄평가하겠죠? 그래서 좌측에 보시면은 복합부동산이라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찾았습니까? 그래서 자 1번에 가시면 별표.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은 원래 그냥입니까? 별도 등기를 합니까? 법률적으로는 등기 등록을 각각 해요. 독립된 객체로 취급합니다. 그런가요? 근데 우리가 보통 갑돌이가 건물 샀다면 야, 너 건물 살지 토지는 안 샀지? 메롱합니까? 같이 삽니까? 거래 활동할 땐 같이 이루어지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 거래다 또 하나죠. 거래. 거기 보시면 부동산에 거래라는 거 있어? 평가 또 하나 적으세요. 그럼 거래 활동할 때, 평가 활동할 때 그냥입니까? 하나로 봅니까? 하나의 일치로 보는 거죠. 그래서 복합부동산은 법률적 개념이다. 활동상의 개념이다. 활동상의 개념으로 되어 있어요. 이해하셨어? 그래서 이번에 가시면은 복합부동산은 내가 아까 그냥이야 일괄평가해. 일괄평가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좌측에 이제 3번 복합건물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앞에다가 주상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주상. 따라해봐요. 주상 복합건물. 어디서 많이 듣던 거 아니에요? 못 들었으면 감두고. 자, 그럼 얘는 한 건물에 그냥이야 주거용 상호명이 다 있어. 다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냥 아파트와 주상복합 아파트가 달라요. 그럼 얘네들은 그냥입니까? 밑에 1층에 상가가 있습니까? 상가 있어요. 각 층마다 주거죠. 그러면 아까 제가 요거 복합부동산은 그냥 있어요. 아까 일괄평가했어요. 일괄. 기억나시죠? 그죠? 근데 얘는 매 층마다 각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따라해봐요. 구분평가. 똑같다 때리다. 달라요. 구분평가. 구분평가.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복합건물이라는 게 있어요? 앞에다 뭐라고 적었어요? 그럼 읽어봐요. 뭐라고 그래요? 이게? 그게 무슨 뜻이야? 뭐하고 뭐가 다 있다는 거야? 주거와 근린생활이 다 있다는 거죠. 결합된 거예요. 그래서 각각 다르기 때문에 나왔네. 일괄이야, 구분이야. 구분평가죠. 체크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우리가 앞에다 그냥 있어요. 복합이 있어요. 헷갈리는데 복합 개념 부동산은 따라서 개념이 복합돼 있다. 그다음에 법경기 이런 거 들어가면 복합 부동산 찍으셔야 돼요. 복합 개념이 부동산 찍으셔야 돼요. 개념 부동산 찍으셔야죠. 맞나요? 근데 복합 부동산은 그냥입니까? 토지와 건물이 하나로 일체로 이용되는 겁니까? 일체죠. 맞아요? 근데 우리 법에는 그냥입니까? 별도 등기를 합니까? 그럼 따로 보죠? 근데 이건 그냥이요 활동상의 개념이에요. 활동할 때는 부동산, 복합 부동산을 인정한다는 얘기죠. 거래 활동할 때나 평가 활동할 때. 맞아요? 그럼 하나만 해요? 같이 해요. 그래서 일괄평가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이제 틀리다는 얘기죠. 이해 가셨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거 예전에 안 했었죠, 그죠? 안 했어서
문제를 한번 뒤에 있나 한번 볼게요. 우리가 기출 문제가 있으면은 아마 요거에 대한 게 아마 있다. 페이지 58페이지. 이거 보고 좀 쳤다 갈게요. 가시면은 3번 문제를 한번 보세요. 3번. 찾으셨습니까? 3번의 정답이 3번인데 내가 저번에 경제적 기억나? 경제적 개념? 그냥 들어가? 쉬워 들어가? 복습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럼 얘기해 볼게. 지금 페이지는 보고 있는 거예요? 58페이지? 다 찾을 때까지 기다리니까 2명 못 찾았는데 찾으셨어요? 3번에 3번 찾으셨어요? 봐봐. 생산 요소는 경제적이야? 경제적이 아니야? 아, 나 미치겠네. 쉬워 들어가잖아. 그죠? 자산은? 어떻게 났지? 쉬워 들어가잖아. 그렇게 가. 괴롭잖아, 결혼. 분위기 안 좋네. 그럼 얘는 기술적이야, 경제적이야? 경제적이죠. 공간과 자연이 이게 기술적이죠. 이해하셨습니까? 야, 저번에 했을 때 바로 갔어야 되는데 일주일이 지났네. 뭐가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쉬워지죠, 그런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여기서 아닌 건 기술적이 어떤 거예요? 생산 요소와 자산은 경제적이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근데 지금 제가 느낌 확 오는 게 1번하고 5번이 나올 것 같아요. 1번에 가시면 따라보세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 따라봐. 개념이 복합되어 있다. 법경기라는 게 들어갔죠? 복합된 개념이 맞거든요. 근데 두 번째 보시면 5번에 가시면 복합 부동산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줄에. 찾았습니까? 그러면 그냥 있어요? 개념이 빠졌어요. 빠졌죠? 지금 보고 있어? 그럼 이건 뭐예요? 토지와 건물을 원래는 독립된 거래에 개체면서 마치 하나의 결합된 상태를 활동의 대상이죠. 이건 복합 개념이에요? 복합 부동산이에요? 이 두 가지가 바꿔낼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2번 간 김에 저번 시간에 민법상 부동산은 뭐라 그래요?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고 하죠. 복습 좀 철저히 하세요. 4번 있어요? 4번? 저번에 자동차 기억나요? 자동차는 원래 그냥 했어요? 동산이었어요. 등록증에 나오죠? 공시방법을 갖춘다면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하는 특정의 동산을 말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다시 갈게. 3번에 기술적 개념과 경제적 개념을 나누라고 했죠? 경제적 개념에 뭐가 들어간다? 쉬워 들어가죠? 좀 즐깁시다. 자, 그러면 생산 요소 쉬워 들어갔죠? 기술적이에요? 경제적이야? 경제적이죠. 그죠? 뭘 페이지 왔다 갔다 하긴 봐요. 그죠? 자산도 경제적이죠? 근데 공간과 자연은 시옷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그럼 이건 경제적이 아니고 기술적인 개념이죠. 이해하셨죠? 그죠? 무슨 말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되셨어요? 그 다음에 1번은 따라해봐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 따라해봐요. 개념이 복합되어 있다. 그럼 거기 복합된 개념이라는 게 들어가 있잖아요. 맞나요? 근데 5번에 가시면 이건 복합 개념 부동산이냐? 그냥 복합 부동산이에요. 개념이라는 게 안 들어갔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이건 그냥입니까? 활동의 대상이 됩니까? 일체로 보는 거죠. 이 두 가지를 강조 유력하고 봐요. 아시겠죠? 그죠? 왜냐하면 출제위원들은 기출문제를 보고 들어가거든요. 그냥입니까? 돌려냅니까? 그러면 1번하고 5번을 맞긴 내지만 틀리게 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죠? 네, 그렇게 가시면 돼요. 되셨어요? 됐습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